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과 예술 지원 담당 유석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참석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동수 영천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한웅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문식 문화예술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 순서는 부시장님 인사 말씀,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시민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시민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시민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는 영천 시립박물관, 문화 특화도시 조성, 영천 읍성 남문복원 용역, 역사 인물 선양 등 역사 문화 예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지금 수건 사업 중 하나의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문화도시의 기반이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공청회는 그 청사진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내전 출발에도 지역으로 멋지고 실용적인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주신 의견을 계획에 잘 반영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타당성 용역 기간은 올해 8월부에 시작하여 내년 1월까지입니다. 먼저 예술회관 추진 경위입니다. 경북도내 전체 10개 시 중 상주시와 경산시가 예술회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실상 영천문화회관이 꼭 필요하며 시구 중 유일하게 우리 영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문화생활 영위 및 향유기회 정진과 예술인들의 공연장소 제공을 위해서 어정감이 있지만 조성 계획을 먼저 건립 위치입니다. 본 타당성 용역 및 오늘 시민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2월경에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립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규모와 사업비 관련입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2023년 건축기획 용역 완료 후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발전연구원 정효익 차장님으로부터 용역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정효익 차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연구의 개요부터 후보지 중간평가 결과까지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제 후보지 관련돼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주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부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착오가 있으실까봐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의 개요입니다. 현 정부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정책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의 문화예술 지적 향상과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의 허브이자 영천시 문화예술회관을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적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저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고요. 공간적 범위는 검토 대상인 영천시 일원의 후보지 6개소입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건립의 배경 및 목적, 현황 및 후보지별 여건 분석, 후보지 평가 기준 마련, 평가 실시, 문화예술회관 후보지 선정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 및 여건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통계 자료 및 토지 이용 규제 정보, GI 분석 등을 통해서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서 그 각각 후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례 조사 및 지역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요. 각 후보지별 현장 조사 및 후보지별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금일 발표할 중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주신 의견들을 수렴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예정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적으로는 건립의 최적 방안과 관련 절차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입니다. 영천시는 경상북도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총 인구가 약 10만 2천명으로 지난 5년간 평균 0.3%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919.2km 제곱으로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 개읍, 10개면 5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26개, 도지정 문화재 51개, 문화재 자료는 15개 등으로 95개의 문화재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는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이며 고조사, 영사선, 신월리, 삼천석탑 등의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현황입니다. 영천시 내 문화공간은 총 20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종합복지회관이 10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공연시설로는 공공공연장인 최우선과학관, 영천시민회관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공연장은 영천시민회관이 유일합니다. 공공공연장으로 최우선과학관 내에는 야외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공연장으로 등록된 영천시민회관은 1989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2009년, 2012년에 두 차례 리모델링을 하였고 2015년에 2층을 중축하여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민회관의 총 객석은 1층에 584석, 2층에 207석으로 총 791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상북도 내 10개 시군 중에 영천시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상황이며 지금 공사 중인 상주시는 2023년, 경산시는 2024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영천시 일원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설문 대상으로는 일반 시민,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는 1052명으로 하였고요. 신뢰 수준은 95%, 표준 오차는 3.01%입니다. 여기서 문화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다국적 이민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문화소외계층이라는 부분을 따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로서는 응답 유형은 일반 시민이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5.8%, 문화소외계층 9.6%, 문화예술 종사자 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연령으로는 30대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4%, 50대가 2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는 동지역이 62.7%로 가장 많았으며 면지역은 27%, 관해는 5.3%, 읍지역은 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련된 사항의 질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의견으로는 81.8%가 찬성을 하였으며 건립에 반대하신 18.2% 중의 의견에 대해서는 활용도 및 그리고 예산 부담으로 인해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립 시 희망하는 행정구역으로는 동지역이 82.2%로 가장 많았으며 이유로는 접근성,
그리고 인접시설과의 연계성 등이 높기 때문에 동지역에 설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입지의 고려 사항으로는 접근성이 29.1%로 가장 많았으며 개발 비용의 적정성 19.8%, 개발 가능성은 1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규모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연장 규모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나누어서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요. 소규모 공연장 좌석 규모는 20석 미만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200에서 250석은 27.8%, 250에서 300석은 2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규모 공연장 좌석 규모는 350에서 400석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300에서 350석이 26.3%, 500석 이상이 22.9%, 400에서 500석 사이가 20.4%로 가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연장 좌석 규모는 1,400석 이상이 42.42%로 가장 많았으며 1,000에서 1,200석이 39.5%, 1,200에서 1,400석은 1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게 규모에 대해서 설문지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향후에 문화예술관 건립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설문을 시작을 하였고요. 여기 대해서 저희가 건립안에 대해서는 이 규모를 반영해서 저희가 건립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람하기 희망하는 장르는 뮤지컬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연극, 대중가요, 오페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관람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연 5회 이상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2회, 3회, 4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운영 시에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관람료 할인이 17.1%, 문화예술회관 정보 제공이 17%로 많았으며 이해도가 높은 행사,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사회공헌 활동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요 앞에 설문한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반영하신 분 반영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최대한 이제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사례조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많은 문화예술회관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저희 영천시와 가장 인구 규모가 좀 유사하거나 좀 너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수에 따라서 저희가 사례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저희가 먼저 소개드릴 사례는 이제 김천문화예술회관입니다. 김천시 인구는 14만 명이고 개관일은 200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이고 부지 면적은 19,000m²이고 연면적은 12,0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공연시설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총 규모는 대공연장은 920석, 소공연장은 192석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요 시설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리고 전시실이 3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야외 공연장이 300석, 회의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인근의 구미종합운동장, 김천 실내 체육관 등이 이제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시설과 이제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는 영주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영주시 인구는 11만 명으로 영천시와 좀 유사한 부분이고요. 개관은 2012년 5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이고 부지 면적은 10,000m², 연면적은 3,600m²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장이 중공연장 498석이 한 개가 있고요. 여기 시설이 2층으로 되어 있지만 한 개 시설은 공연시설, 중간에 있는 것은 문화원,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전시장으로 따로 세 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된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강근린공원 부지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이제 설립을 했고 여기와 연관해서 시립도서관까지 같이 복합화되어 이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입니다. 안동시의 인구는 15만 명 정도가 되고요. 개관일은 2010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여기의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연장은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대공연장이 994석, 소공연장이 276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특이할 점은 지하층에 이제 체육시설로 볼링장이랑 배드민턴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인근에 안동체육관, 탈춘공원, 백조공원 등과 같은 이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주차장 규모가 좀 작아도 충분히 주차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통영국제음악당입니다. 통영시 인구는 한 12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2014년 3월에 이제 개관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상 5층이고 공연장의 좌석수는 대공연장이 1,309석, 소공연장이 254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VIP, 라운지, 강의실 등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나온 세 개의 시설과 좀 다른 부분은 여기는 이제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전국에서 한 4번째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통영의 국제음악 행사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앞서 설명드린 4개의 사례를 통해서 적당한 규모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자꾸 유리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구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미래 문화예술대 혹은 문화예술도시, 영천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 발전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추진 전략을 세워서 이 안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천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규모안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저희 전국의 문예회관 규모를 제가 좀 살펴봐서 제가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규모를 제가 산정하였는데 먼저 공연 시설로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 세 가지 시설을 같이 넣는 걸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은 한 200석 기준으로 했고 이거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350석으로 이것도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공연장은 1,400석 기준으로 이것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사례를 통해서는 이제 대규모 공연장이 꽤 큰 데가 없었으나 저희가 향후적으로 저희가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큰 규모가 있어야지 다양한 질 높은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이제 평균 면적, 한 석당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그거를 각 석수의 관람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면적을 산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시시설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의 사례를 적용해서 2,500m 제곱으로 넣었고요. 이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이 공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까지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전시장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로는 이제 교육장, 회의실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의 사례를 제가 적용을 하였고 교육장은 이제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이제 평균 면적을 제가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화예술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할 때 강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예술 단체들이 이제 같이 상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시설로만 했을 때는 1171m 제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비 및 공용 공간이 각각 10%, 40%를 적용했을 때 총 면적은 15,663m 제곱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야외 공연장이랑 그리고 주차장까지, 주차장은 제가 250대 주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관련된 석은 많지만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유사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면 250석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250석으로 넣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총 면적은 이제 19,551m 제곱입니다. 이게 평수로 따지면 5,914평이 되고요. 근데 이 건립안은 이제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건축 계획 실시 설계라든지 아니면 제가 향후에 진행하다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는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상지 현황 및 평가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평가된 총 6곳인데요. 가장 후보지 1번이 이제 인고중학교, 현재가 폐교화된 인고중학교 부분이고요. 후보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로지 생태공원의 남측에 위치한 부분이고, 그리고 후보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리마을의 북동쪽에 여기 LPG 주유소가 있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보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서쪽이고, 그리고 후보지 5번은 이마트 영천점 바로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보지 6번 같은 경우에는 영천경찰서가 여기 있는데, 여기 해안자동차 그 회사 또 맞은편에 있는 부분인데, 가장 주변에서 가장 알 수 있는 부분이 영천경찰서가 가장 그 위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오늘 후보지 6개에 대해서 이제 평가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어떤 데가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음 이제 평가지 대상지 특성입니다. 이제 후보지 1번이 아까 저희가 앞서 뭐 인고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다 빼고 그냥 후보지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내용을 적었고요. 가장 후보지 1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인고면 양평리 260번지 외 국필지 총 10개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면적은 15,522m²이고요. 여기 토지 소유 현황으로서는 여기 다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영천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으로는 학교용지 국어, 그리고 용도 지역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접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에 대해서 접해져 있는 도로의 이제 넓이, 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류 2류, 소류 3류로 해서 한 8m 정도의 이제 도로가 접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후보지 2번이고요. 2번은 이제 우로지 남측에 위치한 대상지입니다. 여기는 망정동 48번지 외 21필지이고요. 총 면적은 36,650m²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사유지, 국유지, 영천시, 그 시유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총 15명 정도 분께서 이제 소유하고 계신 이제 사유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유지랑 그 영천시 시유지입니다. 그 지목으로는 임야, 전, 과수, 도로, 답 이렇게 되어 있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는 이제 자연녹지지역, 준보존산지,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 접도 현황은 중로 2류로 해서 15에서 20m 도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자연녹지 지역상에서 이제 문화시설을 짓는 거는 현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천시 도시계획 시설로 이제 결정이 되면 충분히 설립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보지 3번은 동해마을 북동쪽에 LPG 주유소 충전소 있는 쪽이고요. 여기는 오미도 1761번지 외 26필지이고요. 여기 면적은 32,000m²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유지랑 국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유지에는 총 8명의 소유주가 있고요. 그리고 지목으로서는 이제 주유소 용지, 대, 잡종지, 임야, 묘지, 과수원, 전. 그리고 용도 지역 및 지구는 자연녹지 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 그리고 접도 현황으로서는 중로 1류에 해당돼서 한 20에서 25m 정도의 도로가 이제 접해 있습니다. 후보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이마을 북서쪽에 위치한 대상지이고, 활용동 653번지 외 25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2,501m²이고 사유지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총 16명의 소유주가 계시고요. 그리고 지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답, 임야대, 가수원, 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용도 지역으로서는 자연녹지 지역, 준보존산지, 가축 사육 제한구역, 그리고 접도 현황으로서는 25에서 30m의 도로가 이제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 부지는 이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후보지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영천점 바로 옆에 위치한 위치이고, 여기는 오수동 77번지 외 43필지이고, 면적은 46,464m², 그리고 사유지와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유지는 여기 소유주가 31명으로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목으로는 답, 국어, 과수원, 도로, 창고용지,
창고 용지이고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접도 현황으로서는 대로 1류에 포함돼서 35에서 40m의 도로폭이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입구원 같은 경우에는 해안 자동차 상사 그쪽 맞은편이고요. 여기는 구모 신월리 산 18-1번 지회 8피치이고 면적은 34,171m 제곱입니다. 여기는 다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임야 전 과수원이 지목이고 자연녹지 지역, 임원벽 산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벽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토지 규제에 관련돼서 할 때 한 번 더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해져 있는 도로는 35에서 40m의 대로 1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각 후보지에 대한 정보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후보지 1번 인고중학교, 폐교대 인고중학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다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제 향후에 이제 건립을 하더라도 부지 매입비가 없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만 유일하게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 지정 절차 없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도로폭이 좀 좁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연계 가능한 시설이 바로 없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옆으로 쭉 가시면 이제 인구 소원이나 인구 면사무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한 1km 정도가 되고 또 차량 한 5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바로 인접한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없다고 저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연계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부지 면적은 제가 타 후보지는 거의 한 3만 미터 제곱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한 15,000 정도다 보니까 아마 부지 면적이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되면서 이제 영천시에서 매입을 할 때 특약사항으로 농업시설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제한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구입한 지 5년 후라고 하면 2027년 이후에 이제 여기는 부지에 이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여기 도로가 제가 직접 현장 조사를 가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도로가 없어가지고 현재는 도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지금 부지 자체가 원래 학교로 사용하던 곳이다 보니까 평탄화나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로지 남측에 대한 후보지 2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상지 인근에 오로지 바로 위에는 오로지 생태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상가나 이런 시설에 대해 이제 편의성은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여기 두 곳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향후적으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화면상에는 이쪽에 도로가 없는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도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가 여기에 건립하게 된다고 하면 접근하는 데는 바로 도로 옆이다 보니까 용이할 것으로 제가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인고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32%가 이제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향후에 이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이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관련돼서는 인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그게 필요 없는데 나머지 후보지 5개에 대해서는 다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제 건립 시에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쭉 걸어가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는 이제 단차가 좀 발생해서 옆에 보시면 여기 단차가 좀 발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차가 발생하는데 이 이후부터는 단차가 없이 동일한 선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오로지 생태공원에 이쪽에 생태 관람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둘레길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향후적으로 여기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여기 연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이마을 북동쪽입니다. 여기가 한이마을이고요. 여기는 이제 도로 충전소, LPG 충전소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여기 야구장이랑 그리고 한이마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시립박물관이 이제 건립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여기 설치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시설과 이제 복합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토양색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중앙자동차학원 거기 사용했던 부지입니다. 사용했던 부지다 보니까 여기도 좀 평탄화가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뒤쪽 상까지 좀 포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단차는 좀 발생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지 기반 조성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저희가 보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 안쪽에 보면 여기 묘지 같은 게 좀 몇 가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묘지 이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 이 도로 나와서 이 앞쪽에는 지금 현재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진입도로 확포장을 통해서 이제 도로 넓히고 있어서 향후적으로 이제 도로가 포장이 된다고 하면 접근성은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후보지 네 번째 한이마을 북서쪽이고요. 여기가 아까 그 북동쪽에 세 번째 후보지고 그 맞은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아까 후보지 3번과 똑같이 한이마을 시립박물관 등과 이제 주변에 문화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이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길도 없이 그냥 바로 여기 한이마을 시립박물관, 그리고 여기 만약 문화예술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길도 안 건너도 될 수 있는 정도로 복합화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25m 도로가 있어서 이제 접근성이 높은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전과 동일하게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절차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마트 영천점 인근 후보지 5번입니다. 후보지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인천 이마트이고요. 이쪽이 이제 상가와 인구가 좀 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대부분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답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부지 기반 조성하는데 경사가 많이 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35m 도로가 접혀 있어서 도로를 통행하는데 충분히 그 장점으로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워버지보다 토지 매입 비용이 좀 많이 높은 편이어서 저희가 산정했을 때는 토지 매입 비용이 한 340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저희가 여기 대로면까지 다 포함하는 부지다 보니까 이쪽에 상가로 그 카센터나 경동보일러 이런 상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협의하는 부분이, 어차피 그분들이 만약에 판매 의사가 없으면 좀 현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이라서 여기도 똑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다 그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창고 있고 이쪽에 사진관,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제 상가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6번 후보지 영천경찰서 인근입니다. 영천경찰서가 여기서 위에 한 100m 올라가시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앞에 이쪽 부분이 이제 효사란 요양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이쪽이 이제 해안자동차 상사, 요 맞은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가 35m 도로가 접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행하기는 좀 용이한데, 여기 용이하고 이제 토지 매입비가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좀 싼 부분이 있어서 여기 토지 매입비는 대략적으로 한 19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근데 하지만 이 근처에 그 시설들이 자동차 상사라든지 요양병원밖에 없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 임도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경사가 좀 급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부지 조성을 했을 때 단차 때문뿐만 아니라 아니면 차를 통하기 위해서 절토나 성토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나중에 부지를 이제 설치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 예상되고, 이 안에서도 이 부분 쪽에 이제 여기도 묘지가 한두 군데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협의가 필요해서 그분의 이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요즘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업용 산지가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건립 추진할 때, 원래 임업용 산지에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산지 점령 허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제가 여기에 설치한다고 하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와 나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이제 협의 후에 이제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6가지의
이 6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6가지에 대해서 어떤 후보지가 가장 나을지 저희가 뭐 이게 객관적인 수치를 최대한 넣어가지고 어떤 후보지가 가장 나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평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이제 평가 방법을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총 4가지로 설정을 했고요. 접근성, 경제성, 중심성, 토지 적합성 이 4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에 아까 먼저 앞서 나온 의견 중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의 용이성 정도를 저희가 판단했고 이제 대중교통, 도보, 자가 이런 이용 편의를 저희가 판단했고 그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 500m 내에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왜냐면 도보로 와야 되니까. 그리고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버스 노선, 그리고 주변 도로 여건, 이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제 후보지별로 평가를 내렸고요. 이 자료 근거로서는 국토통계지도, 노선버스 현황, 도로 현황, 이런 부분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개발 비용의 적정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개발비 설치비 건립비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고, 거기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토지 매입비가 있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와 주기적 중심성 정도에 대해서 제가 요거 거리를 측정해서 저희가 직접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 중심점을 영천시 전체 행정 면적을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중간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인구 중심점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들의 분포에 따라서 그 중심이 지리적 중심에서 가중을 좀 둬가지고 여기가 실제적인 인구로 봤을 때 여기가 중심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해내는 기법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토지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리적 환경 수준이나 그리고 법적 규제, 그래서 개발 제한 사항 등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방법은 각각의 상대평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가중치를 적용해서 1순위가 12점, 그리고 6순위, 가장 낮은 순위가 2점으로 해서 제가 점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평가에 앞서서 이제 최소 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나온 그 규모를 통해서 그 1층을 지었을 때, 2층을 지었을 때 건폐율이 있다 보니 건폐율 40%, 20%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부지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서 기준점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 후보지에 대해서 규모를 산정했을 때는 그 가능한 규모가 이제 후보지 1번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 무조건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후보지 2번은 2층 이상, 후보지 3번은 3층, 후보지 4번은 3층, 후보지 5번 2층, 후보지 6번은 3층, 이렇게 해서 대부분 2층 아니면 3층 이상을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충수 제한이 4층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100% 이하인데, 여기 후보지 1번 같은 경우에는 100을 좀 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면적보다 조금 작게, 그 저희가 연면적 산출하는 것보다 좀 작게 저희가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이제 기준이랑 이제 기준을 세웠고, 이제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이제 산정을 했는데, 제가 이게 전문가들, 도시계획 전문가, 뭐 건축 전문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접근성, 경제성, 중심성, 토지 적합성에 따라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제가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 8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을 때 가장 접근성이 가장 가중치가 높았고, 그리고 토지 적합성이 가장 가중치가 낮았습니다. 이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위를 매겼을 때 그 점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왜냐하면 더 중요한 부분은 점수가 더 높아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성이 낮은 부분에서는 그 차이가 좀 적기 때문에 여기 가중치를 제가 적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 이제 중간 평가를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지 1번부터 후보지 6번까지 저희가 도로 편리성을 봤을 때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색깔, 여기 동그라미는 그 부지 내에서 500m 반경을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색깔상에 좀 진한 녹색이 있는 부분이 인구가 그쪽에 많이 분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격자형은 안 높기 때문에 여기 분포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 후보지 2번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초록색 진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아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것 나타나서 거기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 1점은 매우 미흡부터 매우 우수 5점까지 저희가 점수를 매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편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m 반경 내에 이제 정류장 개수, 그리고 그 정류장에 몇 개 노선이 가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는 부분이고, 거기 봤을 때 후보지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정류장이 6개, 8개고 노선이 한 26개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1순위로 했고, 2순위 같은 후보지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정류장이 5개, 노선이 5개 해서 약간 미흡 정도로 제가 그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량 편리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접해 있는 도로에 따라서, 그리고 향후에 지금 도로가 이제 신설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반영했을 때 제가 점수를 여기 2점부터 4점까지 매겨서 총 합 점수를 봤을 때는 후보지 1번부터 6번 중에 1순위가 후보지 2번, 그리고 마지막 순위가 후보지 6번 나타났고요. 거기 이 점수가 각각 1번이 22점, 그리고 6번이 2점인데 여기다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후보지별로는 그 많게는 제일 높은 점수가 4.3점이 후보지 2번이고요. 가장 적은 점수는 후보지 6번이 0.72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 나중에 다 통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또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은 이제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매입 면적, 부지 면적, 그리고 요걸 통해서 평균 공시지가, 각각의, 여기는 평균이라고 적혔지만 각각의 이제 지가를 다 공시지가를 넣어서 공시지가에다가 이제 보상비율 3.5%를 곱해가지고 토지 매입 금액을 산출했을 때 후보지 1번부터 후보지 6번까지 봤을 때는 후보지 1번은 이제 다 시우지다 보니까 금액이 없고요. 나머지 가장 비싼 부분이 후보지 5번에 339억, 그리고 후보지 6번이 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매겨서 여기도 똑같이 가중치를 매겨서 제가 점수를 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게 중심성입니다. 중심성은 제가 2011년 12월 인구를 저희가 참고를 했고, 여기가 지리적, 행정구역상의 지리적 중심점은 여기인데, 저희가 각각의 지역에 사시는 인구 수를 곱해가지고 가중 평균을 냈을 때 인구 중심점은 오미산, 오미동 산 121-9번지고요.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보여준 우로지에서 서쪽에 있고 그 시청에서 북쪽에 그 중심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 지리적 중심점은 제가 영천 역사 박물관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구 중심점으로부터 각각 후보지에 대해서 차량거리, 도보거리를 구해가지고 여기 평균 거리를 냈을 때 가장 짧은 곳이 후보지 2번으로 1순위가 나왔고, 가장 먼 곳이 후보지 6번, 6순위 나와서 이건 또 가중치로 점수를 내서 각각 나온 결과는 이렇게 2.28점부터 이제 0.38점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지 적합성입니다. 토지 적합성은 저희가 건폐율, 청수 제한, 적도 현황, 경사도, 법제적 평가, 기타 사항 등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것도 매우 미흡 1점부터 매우 우수 5점까지 해서 저희가 점수를 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폐율은 이제 후보지 1번을 제외하고는 다 20% 동일하고요. 청수 제한도 다 4층으로 똑같이 동일하고, 적도 현황은 가장 그 도로 폭이 짧은 후보지 1번이 매우 미흡으로 적용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차등적으로 저희가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저희가 그 5도, 거의 대부분 5도 이하인데, 후보지 6번만 이제 15에서 20도 정도로 나타나서 여기가 이제 미흡 정도로 저희가 내용을 점수를 측정을 했고요. 법제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국토환경지도라고 해서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중에서 법제적 평가 항목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했는데, 여기 나온 점수가 이제 높을수록 이제 좀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낮을수록 이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3.8점, 3.8등급 같은 경우에가 가장 매우수로 저희가 적용을 했고, 나머지는 차등적으로 이제 미흡까지 가장 점수가 낮은 이제 2.04 등급이 후보지 6번에 이제 미흡 2점으로 저희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는 저희가 후보지 1번 인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시설 5년 동안 농업시설만 가능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후보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거, 그리고 후보지 6번 같은 경우에는 인물력 참지다 보니까 나중에 협의 후에 이제 진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우 미흡을 적용했고,
매우 미흡을 적용했고, 그리고 등기 특약 녹업시설 사용 강령도 저희가 현재 일정 사계는 2027년 이후에 지어질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일정 매우 미흡,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수준으로 3점으로 통일하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렇게 매겼을 때 저희가 후보지별로 보면 가장 후보지 3번이 1순위도 가장 높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는 0.17점부터 1.04점까지 이렇게 저희가 점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가중치를 적용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간평가, 저희가 후보지 6개에 대해서 점수를 각자 매겼을 때, 후보지 1번이 4.33점, 후보지 2번이 8점, 후보지 3번이 5.97점, 후보지 4번이 6.27점, 후보지 5번이 6.03점, 후보지 6번이 2.62점으로 이렇게 저희가 가중치를 매겼다 보니까 점수가 좀 저희가 보기에 좀 어려워서 이거를 100점 환산했을 때 후보지 2번이 86.62점으로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 평가를 했을 때는 후보지 2번이 가장 1순위로 보이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4번, 그리고 3순위는 뭐 이마트 6,000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순위를 매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중간 평가 결과가 2번이 나왔다고 이제 2번을 이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제가 진행 상황 이렇게 말씀드리고 평가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시민들의 이제 의견을 좀 주시면 그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제가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문화예술회관 예정지를 이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후보지 평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실 때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주실 거거든요.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전당이 영천에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영천 시민이 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언제 작성이 되고 언제부터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를 해주셔야 할 문제는 11만 영천 시민이 기본적인 사업이 군부대 이전이 문제입니다. 군부대 이전이 만일 확정된다면 유동인구 내지 산지인구가 3만에서 4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이 프로젝트가 작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영천의 혁신적인 이 문화예술 전당이 들어서 주시면 아마 시민들의 공감이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 규모적으로 했을 때 규모적으로 보면 저희가 소공연장부터 대공연장까지 규모별로 공연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배석수, 좌석수 같은 경우는 200석, 350석, 1400석이 있는데, 저희가 앞서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그 영주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좌석수가 한 400석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마 인구수보다는 향후에 제가 3만, 4만이 더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그걸 수용 가능할 정도의 이제 그 정도 시설 규모를 예정했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또 협의를 통해서 또 그 규모는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나중에 또 반영해서 또 가능합니다. 협력했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금방 말씀해 주신 선생님의 그 군부대 이전 관련해가지고 연계를 사업하느냐는 저희도 시관계 계획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뭐 저희들이 지금 영천의 최고 핵심 중점 사항인데, 그 물론 저희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정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그하고 이제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맞히는 부분 그런 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가 오늘 의견 주신 대로 또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자는 은낙의 하늘, 법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화자는 변화하는 화자, 제주 위에 제주술, 하늘이 글러서 변화시키는 제주라는 뜻입니다.
영천을 길영자나 알지 뭘영, 어른영, 법령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른이 어디냐 하늘입니다. 하늘의 어른의 법이 영자입니다. 지금은 그 내철자지고 노무현이 죽고부터는 물의 시대, 하늘에서 인간을 물러가 다스리는 시대가 영천의 시대입니다.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미협의 김재정입니다. 이제까지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 아직 타당성 종사나 이렇게 하는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천에서 인구들이 늘어나고 살기만 한 도시가 되려고 하면은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가 개발이 좀 돼야 되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발굴하여 육성해서 지역의 인구들이 좀 외부적으로 나가지 않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는 뭐 1안이든 2안이든 어떤 안이든 간에 가능하면 빨리 좀 추진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좀 되었으면 인구 정책에도 좀 도움이 되고 영천에도 좀 살만한 도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능하면 어떤 안이든 간에 어떤 여론들을 좀 빠르게 조성을 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부서에서 그 영천시립박물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되면은 기본 5년에서 한 7년 정도 이래 걸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은 아까 사회자 담당 계장이 설명했듯이 이제 연초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금은 단순히 이제 후보 추천 받았는데 16군데를 받았거든요. 다른 데 추천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받습니다. 여기 꼭 6군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2월달 선정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보다 더 나은 땅도 찾고 여러 가지로 할 거니까, 그리고 짧게 얘기하면은 선정위원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건축기획 용역 발주도 해야 되고요. 순조롭게 간다면 또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도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유산 심의에 또 의회 통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설 결정 또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 2024년 빨라봐야 2024년 5월, 6월 이때 시작하게 되면은 순조롭게 진행돼도 2027년도 돼야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아까도 이제 사회자하고 영역사 발표했지만 또 우리 시구에 다 있는데 박물관 하나 없으며 문화예술관 하나 없다. 많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이제 호응해 주시고 또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빨리 순조롭게 서도록 하고, 이 용역하는 결과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가 앞으로 계획하는데 차질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를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까 전에 PTV를 보다 보니까 좀 올려주실래요? 좀 더, 예. 아니요, 밑으로 해야 예, 올려도 돼요. 그래서 올려도 하라고요. 네, 좀 더요. 네. 됐어. 여기 적극성하고 경제성, 중집성 있잖아요. 여기서 따지는 접근성은 어디가 기준이죠? 여기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의 편리성, 대중교통의 편리성, 차량의 편리성 이 세 가지를 등급을 나눠서 했고요. 도로의 편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심지 500m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요. 그런데 제가 문득 궁금한 건요. 편리성하고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있는데 중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500m, 그 500m의 기준점이 어디냐고요? 500m는 저희가 이거 대상지의 중심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후보지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의 편리성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1번부터 6번까지가 각각 점수가 3점부터 1점 이렇게 매겨졌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편리성도 이렇게 3점부터 1점부터 5점까지 우수,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후보지가 받는 점수에 대해서 합산을 하면 8점, 13점, 10점, 10점, 12점, 6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제가 순위를 매기는 거죠. 1번
지리적으로 여건이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정한 후보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모두 조합했을 때 6군데 외에 나머지도 받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선정할 겁니다. 최종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건립에 대해서 공청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도 문화재는 영천에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정책에 의한 어떤 부재로 인해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관심 있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과 함께 이런 공청회를 가지고 더 발전된 어떤 미술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모든 걸 알리가 공평하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오늘 주민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보통대로 우리 문예예술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의견들하고 중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에도 과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견이 계시면은 우리 문화예술가로 연락을 주시면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가시고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